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27일 사커 다이제스트에 올라온 기사인데요. 제목은 일본 유럽파를 합쳐도 손흥민 한 명을 넘을 수 없다. 아시아 선수들의 시장가치 순위에 한국 언론이 의기양양, 토미야스도 3분의 1입니다. 독일의 권위 있는 이적 전문 사이트가 아시아 출신 선수의 추정 시장가치 톱10을 발표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본인 톱 랭커 4명을 모두 합쳐도 손흥민에 못 미치자 누리꾼들이 자신들을 위로하며 뜨겁게 반응하고 있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크신 구독, 좋아요. 독일의 이적 전문 사이트 트랜스페어 마르크트가 6월 26일 아시아 출신 선수들의 추정 시장가치 톱10을 발표했다. 이 추정 시장 가격은 선수의 능력이나 실적, 나이, 과거의 이적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출되는 평가액이다. 이는 이적 시장에서의 시장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평이 나 있다. 단연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토트넘의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이 최고다. 29세 나이에 추정 가격은 7,500만 유로, 약 105억엔이다. 나이가 들수록 시장 가치는 떨어진다. 일본 선수들은 최다인 4명이 랭크인됐다. 아스널의 토미야스가 2위로 2,500만 유로, 약 35억엔, 프랑크푸르트의 가마타가 공동 3위로 2,200만 유로, 약 30억 8천만엔, 리버풀에서 모나코로 이적할 것이 확실해진 미나미노가 7위로 1,200만 유로, 약 16억 8천만엔, PSV의 도안이 공동 9위로 800만 유로, 약 11억 2천만엔이다. 이에 한국 스포츠 매체 스포탈 코리아는 손흥민은 일본인 선수에게 벽이라는 제목을 붙인 기사를 게재했다. 기사에서는 유럽파가 많은 일본인 선수들이 여럿 있어도 손흥민 한 명을 넘을 수 없다고 전했다. 팀 내 라이벌 수준에 따라 다를 것이다. 미나미노는 주위의 레벨이 너무 높았는데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쿠보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도안은 부상만 없었으면 더 높았을 것. 예전으로 돌아가 카가와는 퍼거슨이 퇴임하지 않았다면 맨유에서 더 활약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스스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괴로워하는 일본 선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손흥민은 확실히 실력있고 소속팀도 잘 고른 것 같다. 크게 다치지 않는 것도 재능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일본과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일본인의 대부분은 한국 대표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가 뛰어나다는 것은 사실이고 훌륭한 선수다. 하지만 축구는 종합력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수많은 선수가 유럽으로 건너가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이게 더 좋은 경향이라고 생각한다. 돌연변이 슈퍼플레이어에 의지하지 않고 제대로 바닥부터 쌓아 올릴 수 있다는 증거다. 한국 대표팀 명단을 보면 K리그 소속 선수들이 대부분이다. 별로 나쁜 건 아닌데 그다지 수준이 높지 않은 K리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인지, 그가 은퇴하면 누가 남아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 수준. 손흥민, 동아시아에서는 50년에 한 명 나올 선수죠. 포워드로서 세계 제1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할 선수는 자주 태어나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정말 빨라요. 아시아 역사상 압도적으로 넘버원일 것입니다. 현재도 포워드에서 세계 톱5에는 들 선수입니다. 그러나 포워드를 제외한다면 세계 정상에 오를 일본인도 슬슬 나올 겁니다. 토미야스도 다치지만 않으면 사이드백이나 앵커로서 70에서 80억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상이 재발에 힘들 것 같아요. 미드필더로서는 탈아시아급으로 조만간 일본에서 스타가 탄생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좋은 선수지만 나이 때문에 이적료가 떨어질 겁니다. 내년에 조금 성적이 떨어지면 반값 정도까지 떨어질지도 몰라요. 수비수지만 젊은 토미야스는 조금 더 활약하면 지금의 배 정도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이적료 평가는 그런 거니까요. 단지 이적료로 hil비할 정도로 단순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축구 팬으로서는 행복하겠지요.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 손흥민이 대단한 거다. 돌연변이 같은 존재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일본에는 확실히 손흥민 수준의 세계 정상급은 없지만 국가대표로서 착실하게 우수한 선수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젊은 세대에 기대할 수 있다. 손흥민은 몇 년 동안 쌓은 실적으로 지금의 가치가 됐다. 토미야스도 몇 년 후에는 가까운 레벨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다음 시즌에는 미토마도 프리미어리그에 참전할 것이고 2, 3년 후에는 이 랭킹에 상당한 변동이 있을 것이다. 축구는 시장 가치로 싸우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확실히 손흥민은 토미야스의 3배 가치는 있다고 여겨집니다만 매치업 했을 때는 가치가 낮은 토미야스에게 상당히 고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랫동안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가 된 거죠. 그 실력은 의심하지 않지만 그 차이만큼 격차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한국에는 손흥민이 있고 일본의 해외파 몇 명이라도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한국에는 손흥민밖에 없다고도 말할 수 있다. 애초에 축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기 때문에 특출난 한 명보다 어느 일정한 수준의 집단이 더 좋지 않을까. 손흥민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위대한 선수지만 한국에는 그밖에 없다. 아르헨티나에서 메시 혼자서는 어쩔 수 없듯이 한국도 손흥민만으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시장 가치만으로 일희일비하는 건 좀 그렇다. 축구는 단체 경기다. 일본도 지금의 감독 밑에서는 기능 부전입니다만 유럽파가 많은 일본 선수들이라도 손흥민 한 명을 넘을 수 없다. 이건 사실이라 부정하진 않지만 그 손흥민 선수가 은퇴한 뒤에는 단숨에 순위가 변동해 사정이 뒤바뀐다고 생각하지 않나? 대부분 일본인은 이걸 가지고 우월감에 젖지는 않겠지만 이 평가에서는 수비수와 골키퍼가 아무리 활약해도 공격수들의 평가액을 따라잡기 어렵다. 특히 사이드백은 골키퍼 다음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따라서 35억 가치인 토미야스의 실력은 상당한 거다. 공격수 손흥민과 비교하려면 1.5에서 2배 더한 값과 비교해야 공평하다. 개인으로 비교하자면 지금의 일본인 선수 누구라도 전혀 맞설 수 없을 정도로 손흥민은 넘사벽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일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런 게 축구의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손흥민과 일본인 몇 명이 싸우면 이기는 건 일본이다. 원래 스트라이커와 수비수라면 가치가 높은 건 스트라이커다. 하물며 프리미어의 득점왕이라면 더욱 그렇겠지. 하지만 축구는 시장 가치로 승패가 결정되는 건 아니다. FIFA 랭킹에 맞춰 승패가 결정되지 않는 것과 같다. 아시아의 슈퍼스타에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됐으니 대표팀에서는 단연 독보적으로 빛나겠지. 일본은 세계적인 슈퍼스타는 없지만 어떻게든 조직력으로 우리를 매료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일본 축구 팬들한테 한국처럼 되고 싶냐고 물으면 노라고 대답할 사람이 많을 거야. 세계 정상급 선수가 한 명만 있는 것보다는 그에 준하는 선수가 다수 있는 게 더 많은 기대를 불러올 수 있어. 손흥민은 이치로나 오타니와 같은 선에 위치해 있구나. 한국 대표팀에 2, 3명 더 손사마급 선수가 있으면 아시아 시장에서 상위권을 독점하게 되고 스페인이나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까지 될 텐데 월드컵 우승 후보가 되는 레벨로 말이야. 잔류든 이적이든 내년 시즌 메이저리그 오타니의 계약액은 대단할 것 같다. 일본 미디어라면 다른 아시아인 메이저리거와 비교해 부추기지는 않는다. 그게 정상이고 민도의 차이는 이런 데서 나타난다. 돌쇠 한마디. 축구는 개인 경기가 아니죠. 누가 그걸 모르겠어요? 손흥민 같은 넘사벽 선수 하나가 팀 전체를 날아올린다는 건 왜 모를까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